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유한타증권의 설릉 지점에 계시죠? 아니에요. 바꾸세요? 박진희 부장님 일단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릉 안녕하세요. 선릉지점이 네. 없어지고 네. 그 옆에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네. 골드센터 삼성? 강남 지점으로 합쳐졌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우리 박진희 부장님. 되게 오랜만에 만났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선릉일 때 만났으니까. 박진희 부장님 전에도 저 지점 하나 폭파시키고 옮기시지 않았었나요? 맞아. 그치? 그 삼성역 지점. 박진희 부장님이 마치 그 인터넷 그 웹툰계 주호민 작가라고 있잖아요. 예. 그분이 파괴왕이잖아요. 예. 뭐 할 때마다 다. 우리 박진희 부장님 멋있습니다. 제가 파괴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자, 지금 그래서 삼성역 쪽에 네네. 강남 지점 골드 강남. 골드 강남 더 좋은 데 아닙니까? 제가 지금은 유한타증권이지만 예전에 동양증권일 때 네. 입사했을 때 그 골드 강남으로 입사했었거든요. 회사 폭파시켰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10년 그렇습니까? 만에. 네, 네. 어쨌든 그 강남 이쪽이 그래도 뭐 현실은 뭐 돈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테헤란로가 또 금융의 또 핵심이죠. 그렇죠. 예.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두 분도 서로 인사 좀 하시죠. 뭐.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시죠. 네. 예. 박진희 부장님이 저희 저녁 방송에 이제 자주 오셨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정감 있는 래퍼라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기대되네요 오늘. 속사포 랩이 나오는데 네. 숨을 거의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박근영 부장님한테 익숙해지셨잖아요. 네. 박근영 부장님보다 한 1.2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요? 진짜요? 박근영 부장님은 거의 오늘 저보다 한번 더 빠르신 것 같던데. 오늘 한번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진희 부장님은 일단 오늘 시장 대략 어떻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뭐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이에요? 네, 2차 전지하고 뭐 반도체 없으면은 뭐 약간 재미없는 장. 소외되는 그런 시장.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약간 다른 점.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 쪽들이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면서 네. 최근에 좀 로봇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요. 인공지능 좀 1, 2, 3월 달에 핫했던 그것도 네. 섹터주들이 조금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좀 소외됐었던 뭐 내수 소비주들 중에서 좀 백화점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주식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왔다. 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뭐 신세계 이런 것들이 좀씩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소외됐었던 소비주들 뭐 요런 쪽들이 조금 오늘은 좀 반등 시도가 좀 있었다. 뭐 요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오늘은 빠졌지만 뭐 대형 화장품 주식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다시피 약간 좀 소비주 쪽에서도 좀 반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버려진 섹터 같았던 바이오 섹터주들 요쪽 섹터주들이 요번 주 들어서 조금씩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 근데 요런 부분들이 좀 오늘은 좀 반등이 좀 전반적으로 좀 있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주도 흐름 계속 이어졌고 네. 2차 전지도 뭐 위에 뭐 3대장 이외에 좀 소외됐었던 소부장 섹터 쪽들에서 좀 반등이 나왔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바이오 섹터 좀 반등이 있었고 내수 네. 소비주들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쪽들도 좀 올라왔고 뭐 전반적으로는 뭐 참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었던 종목들한테 좀 한 번씩 좀 기회가 돌아가는 그런 흐름. 네, 코스닥 중심으로 좀 많이 나타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수출주 중심의 시장 흐름에서 일정 부분 좀 소외되었던 성장주, 기술주, 내수주 쪽에서도 조금 반등이 나왔다. 뭐 요 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소외됐던 친구들이 오늘 관심을 좀 받았던 하루고 전체적인 오늘 성적은 코스피가 0.31% 포인트 마이너스가 났고요. 2600.23. 2600은 지키긴 지켰네요. 네, 8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931.60. 네. 요새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7.88포인트 올랐고요. 네. 퍼센트로는 0.85% 올랐습니다. 참고로 네. 어제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어제. 예.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또 다 같이 또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 오늘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초반부터 좀 강한 종목들은 당연히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들 이제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 쪽이랑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며칠 전에 이제 테슬라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얘기 나오니까 계속 반도체 쪽에서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또 오늘 또 TSMC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TSMC 실적 발표했는데 TSMC 실적 발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이익이 마이너스 23% 정도
네, 마이너스 27%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23% 나왔기 때문에 좋았다.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TSMC에서 이제 말하기를 CEO가 말하기를 이거 AI 인공지능 쪽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2024년 말이 나가야 풀린다. 그다음에 미국 쪽의 반도체 공장은 2025년 정도까지 지연된다. 네, 뭐 이런 네.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인공지능 칩들, 반도체 쪽들 고사용화되는 부분들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 2024년 말이나 돼야 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쪽에서 좀 힘을 받는 흐름이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좀 삼성, 파운드리 향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 네. 인공지능 칩류들이 최근에 역시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향, HBM 관련 주들도 약간 좀 반등에 나설 준비를 하는 모습 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혹시 오늘 좀 관심 있었던 섹터 어디 좀 많이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좀 시장의 큰 흐름에서는 뭐 물론 반도체가 흐름을 이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었던 낙폭과대 2차 전지 소부장들 좀 오늘 올라온 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나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계속 쇼커버링 가지고서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지난 며칠 많이 올랐죠. 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올라오면서 쇼커버링 효과를 계속 보는데 네. 뭐 일단은 오늘 뭐 LNF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도 그렇고 약간 탄력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쇼커버링 효과는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섹터 뭐냐 하면은 2차 전지 안에서 계속 소외됐던 섹터가 있잖아요. 2차 전지 내에서 동박 쪽들 안 갔었고 그래요. 전해액 쪽 안 갔었고 분리막 쪽 안 갔었고 동박 전해액 분리막. 네, 요쪽이 안 갔었고 응급제들도 안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응급제 어제 좀 업다운이 있긴 했지만 네. 뭐 나노신소재나 뭐 대주전자도 좀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뭐 분리막 쪽에서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WCP 네, 이쪽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또 전액 쪽에서 보면 엔캠이 오늘 조금 거래량 좀 실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보여줬던 것 같고요. 네. 동박 쪽들은 뭐 아시다시피 뭐 롯데에너지, 뭐 트레드,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SKC 뭐 이런 쪽들. 그다음 전액에서는 동화기업 오늘 조금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2차 전지 섹터에서 소외됐던 사실 장비주들은 최근에 하나기술 기반으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좀 쉬었었는데 오늘 좀 PNT 뭐 이런 쪽들 힘 좀 내주는 모습 나오면서 네. 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좀 두루두루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것들이 조금 시장 따라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뭐 추세를 더 강화시킬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반등은 좀 일단 오늘 나오면서 좀 오늘 좀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재 위주의 상승에서 그 외에 다른 소재들이 좀 올라온 그동안은 이제 양극재 위주로 쭉 갔다가 네. 사실 굉장히 많이 갔죠. 사실 근데 양극재도 안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간 거는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에코프로.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홀딩스, 그다음에 뭐 포스코 DX? 인터, 뭐 포스코 DX 이렇게 포스코자 들어가는 것들만 갔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만 갔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형제들. 에코프로 형제들도 안 갔었고요. 아, 그랬나요? 최근에는 에코프로만 갔었는데 네. 에코프로 BM이랑 LNF가 죽어 있다가 네. 이제 최근에 튀기 시작한 거죠. 네, 실질적으로 양극재들이 한 3-4개월 연속 수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많이 못 갔었는데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에코프로 BM 치고 나오니까 이제 LNF 따라가면서 치고 나오고 뭐 물론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말을 아끼고 뭐 부인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네. 쇼커버링 이어지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또 여기 올라가니까 또 이제 에코프로 H에 또 따라서 또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H는 뭐죠? H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그쪽도 에코프로의 자회사인데 네. 지난 5월 달에 이쪽도 이제 우리 2차 전지 소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쪽은 그쪽보다는 약간 친환경 요런 쪽들입니다. 뭐 폐기물 뭐 처리 뭐 이런 거 했던 그런 쪽들이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없었었는데 거의 한 이틀 동안 기염을 토하면서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양극재도 기존에 올라왔던 거 정도 유지하면서 조금 조정받던 상태에서 한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2차 전지도 그냥 포스코 그룹지만 갔다, 에코프로만 갔다, 금양만 갔다 요 정도잖아요. 네. 사실 에코프로하고 금양 같은 경우는 뭐 MSCI 지수 8월 11일 날 있으면 이제 반기 리밸런싱 때문에 기대감에 올라갔는데 거의 에코프로는 거의 100%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좀 MSCI 반기 리밸런싱에서 될 수 있을 만한 데가 이제 하나오션. 하나오션. 요 정도 좀 될 수 있고 한 개가 더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금양은 조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또 단기 급등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변수 때문에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깜빡깜빡 하실 때는요 스마트 브레인 Q를 드시면 뇌에 영향이 많이 갑니다. 참고로 에코프로 HM은 HM. 예, 원래 이제 에코프로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네. 그런 뭐 정화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거를 하다가 이제 배터리 사업을 했고 2021년도에 에코프로로 인적 분할하면서 에코프로 HM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에코프로의 본 사업체였죠. 아 에코프로 현재 HN이 예, 2021년도에 인적 분할하면서 네. 에코프로가 지주사되고 HM이 자회사로 된 거죠. HN. 예, 그래서 HN.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그 원래 이제 시작했을 때 본 사업은 삼성전자 반도체 그 이제 정화 장비를 납품하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네. 5월달에 이제 소재 사업에 진출하겠다 또 발표를 했었고. 네네네. 그러면서 또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예. 8월달 아까 한 개 빼뜨린 게 JYP 엔터네요. JYP 엔터. 예, 여기가 예. 이제 MSCI 반기 리밸런싱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거의 100% 확실한 게 에코프로고요. 한 90% 정도 되는 게 하나오션이랑 JYP 엔터.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확률이 한 60%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리밸런싱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 수급들이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반기 리밸런싱은 11일 날 발표고 8월 31일 날, 네, 그때 행해지게 됩니다. 편출되는 종목도 있는데 참고로 이마트, CJ,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렇게 세 개. 거의는 확실해요? 거긴 약간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네, 나오고 있다 이거죠. 3개 정도는 확실하고 여기에 또 왜냐면 이게 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다른 게 들어가면 이게 편입 비중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서 빠지는 거지 뭐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순위에서 누가 밀리는 들어오면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 세 종목이 빠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한 2종목 정도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 강남 지점 같은 데서는 일단 뭐 자산가들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빨리 막 사고 싶다예요? 아니면 난 지금 이미 많이 먹었는데 아니면 뭐 대체로 어떤 입장들이십니까?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객분들 중에서 온라인 고객분들은 뭐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겠지만 사실 뭐 오프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뷰가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지점에서는 좀 에코프로 뭐 요거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고 근데 사실 금양은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금양 쪽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한테는 금양은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에코프로 정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제 고객분들한테 작년부터 많이 권해드렸던 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랑 포스코 홀딩스 요거 2개 하고 코스모 화학. 예, 요 정도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관심은 솔직히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예, 많이 왜냐면 자산가들이라기보다 제가 관심 있나? 반도체. 제가 많이 권해드려요. 반도체를. 손님들 목소리 좀 듣자고요. 그분들의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실 근데 테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를 말씀드리면 네. 그냥 2차 전지는 그냥 거의 포기했다는데. 포기? 그러니까 너무 아까 올라서? 말씀드린 에코프로나 금양이나 뭐 이런 쪽들은 포기했다고. 네. 또 손님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소외되었던 2차 전지 소재주들. 그것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거를 보면 손실이에요. 2차 전지 많이 간 친구들은 오히려 좀 덜 갖고 계시고 안 간 거 많이 있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뭐 이제 전액이나 뭐 응급제나 한참 올랐을 땐 또 많이 동박이나 사셔놓고. 예전에 그게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많이 갔을 때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쪽이 좀 작아서 좀 핫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그쪽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올라와도 손해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근데 저가 봤을 때는 반도체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워낙 많이 비중이 많아요. 강남에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 때문에도 많이 사신 분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이 좀 많고요. 저 제 고객분들은 반도체 위주로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네, 근데 뭐 그냥 뭐 소재주들은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렇긴 한데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은 뭐 2차 전지
쪽보다는 좀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더 많이.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랑 좀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조선주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조선주? 네. 조선주 좀 많으신 것 같고. 일단 그럼 한번 반도체 한번 또 가볼까요?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계속 괜찮은데 그렇다고 막 2차 전지처럼 막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노. 조금씩 그냥 가긴 가죠. 아니요, 지금. 엄청 핫해요. 엄청 핫하다고요? 네. 많이 오르는 거는 엄청 많이.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반도체 없으면 멘붕 와요. 지금 그 정도예요? 네.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니잖아요. 한미 반도체 없어요? 없어요. STI 없어요? STI가 뭐예요? 그것도 반도체잖아요. HBM, 하이닉스향. 없어요. 없어요? 대덕전자 없어요? 제가 대덕구 출신이에요. 대전 대덕구. 그러면 안 되죠. 다 있어야지. 이스페타시스 없어요? 없어. 그럼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5G? 5G는 정리. 정리했어요? 네, 정리했어요. 그렇구나. 반도체 없으면 지금 멘붕 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럼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채팅방에 계신 분들도 반도체 많이 가지고 계실걸요? 그래요? 그럼요. 지금 반도체 완전 핫하죠. 완전 핫해요? 왜냐면 2차 전지는 가는 종목이 몇 개밖에 없잖아요. 뻔하잖아요. 반도체는 지금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럼 반도체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죠. 그럼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이 잘 간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은 파운드리. 지난번에 파운드리 포럼 하면서 거기 포럼에 참석했던 회사들 이름 나왔잖아요. 가온칩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에이디테크. 그다음에 코아시아. 뭐야? 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나 이런 왜 모르시지? 제일 핫한데. 오늘 제우스 미쳤는데 주가? 제우스? 그것도 반도체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전 이렇게 생소하죠 다? 2차 전지만 계속 보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반도체 쪽이 요즘 또 핫해요. 최고죠 지금. 얼마나 올랐나요? 한 5% 올라요? 10%? 아니요. 요새 뭐 그냥 한미 반도체는 그냥 날랐다면 막 상한가도 치고 그러는데요. 어제는 좀 많이 빠졌지만. 이스페타시스는 단기적으로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단기가 뭐 얼마인데 뭐 한 달? 한 달. 짧은 기간 안에. 한 달 사이에. 네, 한미 반도체도 한 3, 4일 사이에 한 40% 뭐 50%씩 올라와요. 그래요? 네, 제가 또 새로운 길을 안내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반도체 오늘 좀 움직인 친구들은 뭡니까? 아니 방송할 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반도체 얘기 안 하세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기업들은 제가 거의 처음 들어봐요. 가장 핫한 기업들인데. 한미 반도체는 들어봤죠. 네.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대덕전자 이쪽 가장 핫하고 기판 쪽들 워낙 좋잖아요. 그리고 DDR5는 이미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 세 회사 한미 여기는 다 뭐 하는 회사예요? 다 후공정 쪽? 기판들하고 후공정 쪽들 뭐 일명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키징 하는 쪽들이 가장 강한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되게 앞으로 키우겠다. 뭐 이제 TSMC가 뺏어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요번에 포럼 하고 나서 이제 나온 회사들이 이제 가온칩스가 지금 가장 최강으로 핫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워낙 HBM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에 HBM은 예전에 좀 다른 여기 나왔을 때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의 칩에 이제는 집중화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사양으로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쌓는단 말이에요. 적층한다. 네, 쌓고 이제 옆으로 넓히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이제 HBM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 향들이 이제 그래서 하이닉스가 워낙 그쪽이 강하고 강하다 해도 전 세계에서 뭐 거의 한 70-80% 이상 우리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하는데 그마저도 하이닉스 전체 실적에서 한 2%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쪽 늘어나면 하이닉스 쪽 좋아지고 이쪽 좋아지면 당연히 하이닉스 밑에 있는 기업들이 좋아진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STI 이쪽이 지금 최강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HBM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HPSP. 어닐링? 네, 이렇게 구멍 뚫어주는 거. 이제 묶으려면은 이제 이렇게 역지 않고 이제 뚫어가지고서 이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제 패키징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두산 테스나도 엄청 올라왔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공정 후공정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공정들 약했었는데 최근엔 전공정도 이제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익 IPS나 뭐 테스, 그다음 뭐 유진테크 이런 쪽들은 좀 많이 올라왔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이오테크닉스는 이름 잘 아시잖아요.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꾸준히 지금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와. 그다음 파크 시스템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 오래되셨고. 네, 한 1년 더 됐나?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제 본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딜엠 안 좋고 네. 랜드는 살짝 바닥친 느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공정도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사양화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패키징 많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서 후공정 업체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데 반도체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예,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대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네, 한미반도체 대장.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워낙 많이 갔던 하나머티리얼즈랑 하나마이크론 조금 쉬다가 요새 살짝 반등 채비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조금 요새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테크윙 이런 애들이 이제 테크윙? 네, 테크윙도 조금씩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예, 뭐 자잘한 것들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칩류들은 아시잖아요. 텔레칩스나 네. 뭐 칩셋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왔었고 인공지능 쪽에서는 뭐 최근에 좀 가온칩스 올라오고 좀 오늘 보니까 오픈했지 어제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거의 뭐 바닥이잖아요. 바닥이다라는 개념과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SMC에서 이 AI 칩 네. 2024년 말이나 가야지 지금 부족 현상이 풀린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기업들한테 계속 수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신고가 나는 종목들도 많고요. 장기 하락 이후에 좀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전공정 쪽들은 사실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힘을 못 받고 있지만 후공정 쪽들은 확실히 하이닉스향,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향, 하이닉스 HBM향 관련해서 나눠서 지금 대장주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뭐 AI의 나비 효과죠 뭐. 그러니까 GPU를 엔비디아가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는 이제 GPU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GPU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그 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D램을 12개 쌓으면서 HBM으로 그거를 갖다 껴야지 GPU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이제 HBM에 대한 투자 그래서 뭐 구멍 뚫는 애들 아니면 거의 구멍 뚫을 때마다 검사하는 애들 뭐 등등 그리고 맨 밑에는 기판을 깔고 디램을 사니까 이 기판은 또 새 걸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걸로 밸류 체인이 되면서 약간 선반영된 거죠 뭐 지금 맞아요. 예, 지금 당장 뭐가 늘어난 건 실적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 이제 선반영되면서 삼성전자도 1조 2천억 후공정에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두산 테슬라 이제 그렇게 오르면서 이제 선반영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있는 거죠.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반도체 그래서 후공정 뭐 이런 쪽이 좀 전공정까지 강하게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바이오나 뭐 의료미용기기 이쪽은 어떻습니까? 오늘 좀 핫했죠. 오늘? 네, 바이오는 최근에 보시면 펩트론 이거 탈모 관련된 거. 예전에 케어젠이 약간 비만과 관련돼서 주도를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탈모로 펩트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요새는 AI 이것도 이 AI예요. 사실 AI가 결합된 AI 제약 의료. 헬스케이와 관련된 의료 이런 쪽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시잖아요. 루닛은 잘 아시잖아요. 루닛. 뭐 JLK 오늘은 좀 아니긴 했지만 기존에 그런 시기로 가다가 뭐 지금은 약간 의료기기 분야에서 요새 조금 보니까 그동안 좀 쉬었던 미용 의료기기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좀 살짝 있었고 오늘은 좀 약간 보톡스 섹터, 뭐 필러 섹터 쪽도 오늘 조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라파스 뭐 이런 건 오늘 많이 급등했었습니다. 약간 여기도 마이크로 니들 이제 패치로 활용해서 편두통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 뭐 일본 업체랑 뭐 계약했다 이러면서 좀 완전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하여튼 요새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는 지금 제가 보면 꾸준히 올라왔던 거는 LNC 바이오, 그다음에 메지온, 펩트론 이런 게 최근에 좀 꾸준히 올라왔었고 LNC예요, RNC예요? LNC. LNC? 네. RNC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RNC도 있죠 회사. 없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LNC인가? 네, 그래서 아무튼 RNC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AI 활용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면은 오늘은 약간 순수 어제하고 오늘은 약간 좀 순수 바이오 업체들 이런 쪽들이 좀 올라왔는데 뭐 오늘 HLB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어제 오늘은 좀 쉬었는데 삼천당 어제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금 좀 많이 올라온 거 한올바이오 이런 것들도 오늘 조금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GC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정통의 바이오 주식들이 오늘 조금씩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뭐 추세적인 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냥 다 돌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다음 주 연준에 이제 금리 인상이 하게 되면은 네. 9월에도 하냐 마냐 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9월 인상설이 이제 조금씩 뒤로 미뤄지면서 네. 시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금리 때문에 피해봤던 힘들었던 이런 섹터 쪽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눈길이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게임 쪽으로도 눈길이 가고 있고 오늘 그런 쪽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추세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보면은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조종받으면 바이오가 올라오고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다시 가면 바이오가 죽고 뭐 요런 상태였었거든요. 코스닥은. 네. 근데 기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오락가락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순수 바이오 업체들도 이제 조금 동참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뭐 미용 의료기기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스케어 의료기기 중에서 AI 활용한 뭐 의료기기 영상 진단 이런 쪽들은 이미 좀 많이 시세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이제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이제 순수 바이오 업체들까지도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보는 모습인데 최근에 보면 덩치 큰 거 중에서는 SK 바이오팜이 가장 좀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 바이오 주식들은 그냥 다 한 번씩 다 올라오니까 이걸 뭐라고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일단 뭐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학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쪽도 조금씩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성장주 단에서 좀 안 올라온 게 이게 게임주 이쪽도 이제 8월달에 게임 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펄어비스 완전 핫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개인들보다 이제 기관이 엄청 사고 펄어비스. 있는. 네. 네. 펄어비스가 10만 원대 있다가 네. 급락하기 시작한 때가 그 붉은 사막이 나온 데다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인력들이 잘 이렇게 못하니까 네. 계속 게임이 뒤로 밀리면서 계속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 초에는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붉은 사막 요쪽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또 최근에 다른 게임에서 이제 유저들이 좀 이탈하면서 네. 여기 검은 사막 쪽으로 많이 돌아오면서 트래픽 많이 늘어나면서 네 그래서 펄어비스 쪽으로 기관 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다음 달 게임쇼에서 뭐 영상 미리 좀 공개할지 여부 사실 다 내년에는 도깨비라는 그것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도깨비 내가 도깨비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20날 네. 게임스컴이 열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 원래 게임 그 박람회 같은 네. 여러 가지 뭐 게임을 소개하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8월달 독일에서 게임스컴이 열리는데 네. 2019년도에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처음으로 네. 공개를 했고 2020년도에 도깨비를 공개하면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때 제가 들어갔잖아요. 예, 도깨비 했고 그때 도깨비. 13만 원까지 갔었죠 주가가. 제가 그때 들어갔잖아요. 예, 막 상한가 가고 하여튼 그래서 와. 8월 20날 거의 뭐 90% 확률로 붉은 사막을 공개할 확률이 크고요. 왜냐면 그때는 처음에 만든 걸 공개했고 지금은 이제 거의 한 5분 정도 공개하거든요. 다 게임마다. 네, 그래서 네. 5분짜리를 거의 한 30개 정도 공개하는데 게임스컴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붉은 사막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개가 하고 나서 이제 출시를 뭐 하여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그 도깨비 막 처음 나와갖고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서 예, 엄청났죠. 아 이거다. 이게 구현된다고? 이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바로 그냥 갔거든요. 제가 5분 영상을 여태까지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 다 봤는데 네. 그 완성된 게임은 모르겠지만은 5분 영상만 보여주는 것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도깨비가 아니 저기 펄어비스가. 펄어비스가 원래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19년도에도 붉은 사막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조금 보여줄 때도 그렇고 간간히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많이 예고편을 잘 만드는군요. 예고편은 뭐 귀신같이. 예.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예고편이 다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예고편 해놓고 본편이 안 나와 심지어. 도깨비 언제 그래 나온대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이고요. 이제 네. 내년 초에 나온다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이제 붉은 도깨비는 사막. 내년에는 못 나올 것 같고요. 아, 내후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내년 말 정도 예상합니다. 왜냐면 네. 이제 붉은 사막이 네. 잘하면 내년 초 아니면 올해 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깨비는 내후년 내후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트론 좀 말씀드렸는데 페트론은 이게 머리 없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가장 핫한 약이 이제 다이어트 약입니다. 네, 맞아요. 비만. 페트론. 네. 아. 유곱이랑 그 마운자로가 있는데 네. 원래 이제 다이어트 약은 그 전에 말했으면 GLP-1이라고 해서 당뇨부터 시작해서 식이 억제로 가는 부분인데 네네네. 그런 기술들을 페트론이 가지고 있어서 뭐 향후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네. 한 거죠. 요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네. 네, 뭐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이어트랑 관련되어 있는 건 거의 당뇨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혈당을 안 올리고 네네. 이제 끌어내려 주어가지고서 뭐랄까요 그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네, 그 부분을 계속 만들어주는 부분이라서 관련되어서 뭐 하여튼간 케어젠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고 네.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주가에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중해제약인가? 그것도 약간 AI 기술을 활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하여튼 지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AI 접목한 거 내지는 다이어트 내지는 탈모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쪽 확실히 좀 돈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거나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먹힌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엔터라든지 내수 소비주도 좀 짚어주실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보면은 현대백화점을 계속 좀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화점 주식들이 소비주다 보니까 지금 뭐 영끌하신 분들은 은행에 이자 내기도 바빠서 뭔가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백화점들의 갈 일이 별로 없고 미국도 요번에 소비 지표 관련된 거 발표한 거 보니까 백화점 매출은 많이 줄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신에 근데 약간 좀 다른 점이 가전이랑 네. 가구 소비가 조금씩 늘고 있다. 가전 가구가? 네, 외식이랑 네. 뭐 약간 서비스업 이쪽의 지출이 조금씩 줄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뭐 맞대어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백화점이랑 좀 연결시키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사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리포트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조금씩 선방하는 느낌 뭐 이런 부분들. 저 아까 오다가 여기 현대백화점 네네. 잠깐 들렸는데 중국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뭐 그거가 때문에 오른 건 아니겠지만 사실 면세점도 회복되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네. 좀 올라오면서 최근에 신세계랑 현대백화점, 뭐 롯데쇼핑 이런 쪽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막 그냥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겠냐 뭐 이런 심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약간 그런 망가졌던 내수 소비주에 대해서 기관에 조금 매수력이 좀 들어가면서 바닥을 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봐주시고요. 네. 오늘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저가 항공주들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가 항공. 네네. LCC. 제주항공, 예, 제주항공이랑 그다음에 진에어 요거 조금 이렇게 좀 수렴돼 있거든요. 조금만 거래 들어오면은 좀 괜찮은 흐름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 뭐 요 정도 조금 오늘 개별주 단에서 내수 소비주 단에서 네. 사실 소비주 단으로 다 보는 거죠.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워낙 뭐 중저가 화장품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특징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로봇주들. 로봇주. 네, 이쪽들이 원래 1, 2, 3월 달에 강자 엄청 아니겠습니까? 갔잖아요. 그렇죠? 네. 1, 2, 3월 달에 강자였었는데 이쪽도 좀 쉬고 있다가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AI 인공지능 결합 얘기 나오면 로봇으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고 지금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가 됐고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지금은 이쪽 부분 지금 계속 뭐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뭐 계속 여러 가지 뭐 결합되는 부분 또 인공지능 반도체도 다 마찬가지가 됐지만 이 로봇 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멀리 길게 봐야 되는 산업이긴 한데요. 1, 2, 3월 달에는 너무 많이 갔었기 때문에 네.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좁히기 위한 조정이 있었고 네.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움직임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제부터인가 SBB테크, 뉴로메카 움직이고 오늘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뭐 이런 것들 좀 살짝 움직이고 로보스타 네. 로보티즈 이런 것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오래 쉬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뭐 순환매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시장이 계속 좀 돌고 돕니다. 그 지수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는데 네. 뭐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순환매 장이니까 네.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과거에 한번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좋아요.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던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솔트룩스 뭐 그냥 단방에 거의 한 30-40% 이상 올라 버리잖아요. 그래요? 네네. 하루 이틀 만에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대장. 오늘은 플리토 많이 올라왔었고. 플리토. 네, 왜냐면 그 인공지능 솔루션들도 당연히 뭐 AI 챗 GPT 뭐 이런 거 네. 생각하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지? 그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되는 거 스레드? 스레드? 네, 네네네. 그거는 이제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도 다 연관이 되지 않을까. 원래 그거 나오면서 광고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지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연결 지을 수 있고 또 오래 쉬었다. 요 가격적인 메리트? 요 부분에서도 역시 좀 점수를 받으면서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이 AI 투자한다고 해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거대 언어 모델로 한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주주들이 좀 탄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뛰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미 시장이 돼 있다. 가서 이제 내가 부시러 간다. 이제 이런 느낌. 애플은 항상 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이쪽은 계속 좀 약간 확장하는 산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쪽으로도 오늘 강세가 좀 나왔었고요. 우리 박진희 부장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혹시 그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이라는 게 네, 왜 이제 올해를 원래 잘 안 좋게 봤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시작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2023년은 뭐 경기 침체 온다. 혹은 뭐 2023년에 안 오더라도 좀 늦게 오더라도 그 미래 주가가 반영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네네. 뭐 상고하전이 뭐 상저하전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는데 네네. 오히려 지금 상반기 꽤 괜찮게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 벌써 한 20일 정도 됐는데도 네네. 여전히 시장이 뭐 이렇게 막 망가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네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아직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돈 들어오는 구멍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겁니까? 뭘로 보세요?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수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 알고 보면은 사실은 거기서 거기인데 종목 장세잖아요. 지금 네. 지금 상황 보시면은 뭐 약간 사실 뭐 시장 올해 안 좋게 보신 분들은 이제 PF 좀 크게 터질 거 있다. 올해 중반에 터질 거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다 있었는데 계속 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좀 막고 있는 상태고 약간 좀 중국 경기 안 좋은 부분들도 물론 영향이 있어서 국내 기업들한테 영향이 좀 많이 클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지금 미국 그다음에 일본, 네. 한국 한미일 요 세 개만 가고 있거든요. 네. 한미일 이렇게 세 개만 가고 있는데 이쪽은 생각보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뭐 외국인들도 이제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약세. 지금 달러 인덱스가 거의 이제 100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네.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국내에 유입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와서 큰 그림을 이제 잡아주다 보니까 중간에서는 이제 계속 수익률 게임, 랠리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 이게 버블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예상을 못하고 다 인정해버렸을 때 나중에 버블이 터지거든요.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다들 막 고점일 거야 이렇게 불안불안하니까 오히려 더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데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반이에요. 왜냐? 내가 반도체 2차 전지가 없으면 시장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내가 신세계백화점 갖고 있으면 시장 엄청 안 좋잖아요. 내가 CJ 제일제당 갖고 있으면 뭐 이런 시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화학주 갖고 있으면 이거 완전 지옥이잖아요 지금. 갖고 있어야죠. 그래요? 네.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8일 연속 올랐거든요. 어. 근데 어제하고 그제가 1% 이상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이 하락 종목 수가 1,100개, 1,200개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2차전지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 없으면 지금 8일 동안 코스닥 오를 때 뭐 전혀 네. 뭐 저 수혜를 못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아무튼 경계할 부분은 사실 있어요. 좀 과대하게 올라온 건 사실은 있으니까. 일부 종목들이 뭐 쏠림 현상도 심하고. 근데 이 쏠림 현상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많이 개입된 부분도 네. 있고 사실 뭐 외국인도 많이 사주긴 했고 기관 최근에 종목 장세에서 중형주들의
급등을 만들어낸 건 사실 연기금도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좀 네. 기관의 집중력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시장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수출주 위주로 미국 관련주 위주로 뭐 이런 쪽으로 좀 투자하신 분들이 좀 수혜가 많았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 아침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프로가 이 스토리 디렉팅을 한 그 전시 보타닉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2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갖고 2장씩 그 초대권을 드리기로 해서 그 저희 영상 옆에 그 커뮤니티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들어가셔갖고 그 전시 응모하시면요 저희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표를 20분께 2장씩 보내드리니까 오늘까지만 그건 이제 추첨을 해드릴 거고요. 에이 귀찮다 그냥 사서 갈란다 뭐 이런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 보시면 그 구매 링크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사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이 뭐죠, 그게? 그러니까 꽃과 식물로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한 그런 전시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그 예쁘게 잘 전시를 해놨으니까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하시겠네요. 일단 뭐 좀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그 멋진 전시 여러분도 한번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은 요 정도로 네. 예, 마무리하고요. 박진희 부장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요. 네. 예, 또 강남 투자자들 잘 네, 투자 도와주시고 네.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